오늘은 챗 GPT를 이용을 해서 SQL 강의를 만든 후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관련 영상으로 챗 GPT 영상이 많이 떠가지고 한번 뭐 시킨 대로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챗 GPT에 이제 로 사인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번 이제 만들어 볼 제가 이제 생각한 머릿속에 생각한 SQL 이 강의 흐름을 쭉 이제 한번 해봤어요. 이제 그 중에 DML 관련된 부분을 제가 한번 좀 들고 와 봤는데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Tell me about the SQL DML. 아, 참고로 저는 이제 영어를 할 줄 모릅니다. 영어를 잘 할 줄 모르고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이렇게 구글 번역기 있잖아요. 트랜스레이트. 아주 여기다 이제 한글로 치고 만약에 한글로 치고 DML에 대해 알려줘.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올렸고요. 한글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영어권 사람이 만든 거니까 영어가 잘 들을 거라 생각하고 일일이 이제 다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DML에 대해서 알려줘 했을 때 이제 select, insert 요 정도 나오는 순간에 머지 콜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커밋 롯백까지 얘기를 하면은 난 인정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커밋 롤백까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괜찮네. 처음에는 이제 첫 인상은 오였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아 괜찮네 하고 이제 계속 이제 질문 한번 던져봤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SQL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 백엔드에서 CQRS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커맨드,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이런 것들은 이제 커맨드로 좀 묶고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는 이제 쿼리로 묶고 뭐 이런 CQRS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질문한 거예요.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질문하니까 그냥 지가 알아서 스튜던트 테이블에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문을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잘 만들었네 하고 그냥 강의 안에 이렇게 그냥 요거 하나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이제 강의에는 이 질문 이제 마지막에는 뭐 뭔가 얘기가 나온다면 뭐 그렇게 그다지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질문을 했죠. 매튜라는 이름을 찾는 쿼리를 만들어줘.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을 하니까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이렇게 네임 이꼴 이런 식으로 또 쿼리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잘 만드네. 이렇게 생각했죠. 그 다음에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like 검색해줘. 하니까, like 검색. 이렇게 얘가 샘플을 이렇게 샘플을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밑에 보니까, 밑에 이제 설명이 구구절절 있더라고요. 제가 한 세네 번 질문을 하고 나니까 느낌이 오는 게, 얘가 논리적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논리적인 게 설명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 받아들이는 상대가 뭐 이해하든 말든 어쨌든 자기 논리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간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밑에 샘플을 하나 더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니까 라이크를 쓸 때 이렇게 퍼센트를 앞에 붙이는 거 뒤에 붙이는 거,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질문을 했던 게 뭐냐면은 비트윈에 대해서 설명해줘. 비트윈 이렇게 쭉 설명이 잘 해줬어요. 잘 해줬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인클루시브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비트윈이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값과 끝나는 값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잘해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쿼리 쪽에 쭉 이제 요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라이크도 넣고 비트윈도 넣고 그다음에 쭉 이제 더 볼게요.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조회하는 엔드하고 비트윈하고 이렇게 섞어서 하는 쿼리도 만들어줘 하니까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쭉 진행하다가 그 다음에 요거, 네, 현재 시간을 가져오는 쿼리를 써줘, 이렇게만 제가 질문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데이터베이스별로 이렇게 나눠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강의 작성할 때 여기 중간에 보면은 이제 현재 시간을 표시하는 방법이 데이터베이스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또 이 DML이나 DDL 설명할 때 좀 차이점을 설명한 DBMS별로 설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오라클에서는 여기 보니까 이제 오라클이 빠진 거죠. 예, MySQL 포스트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오라클도 알려줘. 그래서 오라클도 이렇게 받아냈고요. 그 다음에 유니온, 그냥 아주 간단하게 진짜 유니온에 대해서 설명해줘. 이렇게 딱 했는데 얘가 유니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유니온 올에 대해서까지 언급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웬 문법 설명해줘 라고 아마 제가 처음에는 반말로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제 기억으로는 이 케이스 웬에 대해서 알려줘 이렇게 했는데 답이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케이스 웬 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좀 플리즈를 붙여봤어요. 플리즈를 붙이니까 제대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도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여러 번 할 때 그냥 반말로 이렇게 플리즈라는 단어 없이 그냥 뭐 해줘, 뭐 해줘, 뭐 해줘 라는 것을 한 세네 번은 통하는데 한 네 번, 다섯 번 넘어가면은 플리즈를 붙이면은 답이 잘 나오더라. 뭐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지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머지문 쭉 하고 오늘 머지문의 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질문을 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머지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저는 제 의도가 아니었거든요. 머지문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건 참 좋은데 단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줄 줄 알았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머지문의 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줘라고 하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퍼포먼스, 컨커런시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만 빼고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좀 언급을 해드렸고요. 뭐 여기 있는 말은 제가 읽어보니까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시저를 설명할 부분이었는데 제가 왜 프로시저를 생각하게 됐냐면 이게 처음에 챗 GPT한테 DML 설명해줘라고 했을 때 이 콜이라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콜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얘가 언급을 해줘서 이거에 대해서도 좀 내용을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프로시저는 데이터베이스별로 다르기 때문에 얘가 이제 한 번 더 물어본 거죠. RDBMS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시저를 이용할 수 있는 RDBMS가 뭐가 있냐? 그냥 오라클, MySQL 뭐 이렇게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호환성 관련된 문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MySQL과 마리아DB에 대해서 그 차이점 호환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줘 했는데 또 이제 또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구구절절. 제가 보기엔 그렇다는 얘기고요. 뭐 물론 이제 질문이 뭐 구체적이진 않았죠. 몇 퍼센트냐? 저 나름대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질문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몇 퍼센트인지만 알려주면 되는데 구구절절 설명을 해가지고 제가 원한 답은 이제 요런 거였죠. 95에서 98. 그다음에 이게 플리즈가 들어갔으면 제가 이제 반말로 질문했을 때 답이 제대로 안 나왔던 애들은 대부분 플리즈가 들어가 있어요.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카운트 썸, 필수 그룹 함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왔으니까 이제 그룹 바이는 제가 이제 질문을 한 거고 그룹 바이 예제도 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서브 쿼리가 뭐냐 물어봤고 쭉 이제 질문을 해 나갔고 그 다음에 서브 쿼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학생들 평균을 가져오는 쿼리를 작성을 해줘 이렇게 또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잘
코딩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마지막 질문이었을 거예요. 아니구나. 뭐냐면은 그 강의하면서 제일 귀찮은 게 뭐냐면 샘플 코드 만드는 거, 샘플 데이터 만드는 거. 이게 제일 귀찮은 일인데 이걸 해줄까? 하고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학생 테이블이랑 학생 성적표 테이블을 만들고 샘플 데이터 5개씩 좀 만들어줘 하니까 잘 만들어줬습니다. 거의 그대로 썼어요. 거의 뭐 완벽하게는 아닌데 그래 썼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스튜던트 그레이드 테이블이랑 그 포린키로 연결해줘라는 얘기는 없었는데 얘가 알아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판단을 해서 스튜던트 그레이드를 만들 때 포린키로 이렇게 예제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감동 먹었습니다. 잘 해석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CQRS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귀찮아가지고 뭐 저는 이제 머릿속은 알았는데 다시 이제 글 적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CQR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줘.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필요한 단어들만 쭉 문장들만 끄집어내서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참고 CQRS 아키텍처 패턴에 대해서 여기는 이렇게 내용이 많은데 꼭 필요한 내용은 이제 이런 거거든요. 제가 원했던 거는 이제 커맨드랑 쿼리로 나누고 그 워크플로우를 개발할 때 워크플로우를 나누면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책임이 분리된다. 이런 정보가 필요했던 건데 그 부분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챗 GPT를 이용을 해서 SQL 강의를 만들었던 후기를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올려봤고요. 제가 챗 GPT를 이용해서 한번 더 해보고 싶은 거는 이 강의 영상을 만들 때도 나름대로 이렇게 목차를 머릿속에 이제 들고 내가 뭘 질문할 건지를 쭉 정리를 해서 질문만 잘 해 나간다면 반말하지 않고 플리즈 하게 되면은 괜찮은 내용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너무 논리적이다. 이 질문하는 사람도 많이 알고 있어야 돼. 답변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질문이 제대로 나올 것이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져야 답도 구체적으로 잘 나온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챗GPT가 얼마 전에 유료화됐다 무료 버전도 있지만 유료 버전 플러스라는 버전이 생겼는데 조금 더 괜찮아지면은 플러스도 한번 이용해 볼 만한 가치는 있지 않을까. 뭐 책 쓰시는 분이나 그다음에 동영상 강의 영상 만드시는 분이나 혹은 어떤 아이디어를 좀 지식 정보 같은 걸 알려주는 그런 분들한테는 꽤 도움이 되는 그런 AI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챗GPT를 이용한 SQL 강의를 만들었던 후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